여러분, 눈부신 드레스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빛나는 결혼식장이 단 몇 분 만에 살인의 무대로 바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랑의 약속은 산산조각이 나고 축복의 박수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 신부의 입에서 흘러나온 차갑고 섬뜩한 한마디. 보험금은 곧 들어와요. 이따가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 보험금을 노린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서울 강남의 한 초대형 예식장. 그날 이곳은 천국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마치 별자리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하얀 장미와 붉은 카네이션은 길게 이어져 버질로드를 메웠습니다. 웨딩홀 중앙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은 신랑 신부의 연애 시절 사진을 담아내며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객들은 200명이 넘게 몰려왔습니다. 직장 동료, 친척, 친구, 오랜 이웃까지 누구나 이 결혼식을 두고 영화 속 장면 같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통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홀로 키운 외아들이 이제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는 걸 보니 내가 지난 세월 버텨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눈가가 젖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신랑 준영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부 유리는 순백의 드레스에 얼굴을 붉히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불행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준영이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고 따뜻했으며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누구보다 꿈꿔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 순간 신랑 준영의 얼굴빛이 급격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이 맺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하객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얼굴이 왜 저래? 숨을 가쁘게 쉬는 것 같은데? 그는 가슴을 움켜쥐더니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신랑 준영은 버질로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바닥 위에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하객들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영아, 안 돼. 제발 일어나. 피 흘린다. 119 빨리 불러요. 여기 의사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화려하던 웨딩홀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준영은 정신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머니의 심장을 송두리째 도려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준영아. 그러나 진짜 악몽은 그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신부 유리는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 없어요. 보험금은 곧 들어올 거예요.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아들. 방금 전까지 웃던 아들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신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내 아들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거야. 며칠 후 도심 한복판의 장례식장.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사진 아래 국화꽃 향이 진동했습니다. 향냄새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하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웃던 신랑이 불과 며칠 만에 영정 속 사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정 앞 검은 상복을 입은 신부 유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낌과 오열이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 이제 누구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 목소리는 절절했고 마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애절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흐르는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문상객들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과부라니 얼마나 불쌍해. 울음소리 들어봐. 얼마나 애절해. 가엾다 정말. 정말 사랑했던 모양이야. 안쓰럽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어머니의 눈에는 그 눈물이 달리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상하리만치 너무 완벽한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오열하는 타이밍, 목소리의 높낮이. 마치 드라마 대본을 읽는 듯 했습니다. 저건 진심이 아니야. 저 여자는 지금 연기하고 있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어머니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서늘한 의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문상객들이 빠져나간 장례식장 복도. 조용한 어둠 속 향냄새와 함께 은은히 울려 퍼지는 절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로 향하던 중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 신부 유리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 타이밍 완벽했어. 예상보다 빨랐지만 상관없어. 결과는 같잖아. 보험은 바로 처리해. 그 목소리에는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 영정 앞에서 울부짖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냉혹한 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워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 이미 혼인신고도 끝났고 보증인 서명도 문제없어. 서류도 다 준비됐다고. 이제 남은 건 보험금만 들어오는 거지. 그 순간 어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야 할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 여자 울고불고 하던 건 모두 연극이었어. 내 아들은 계획된 희생양이었던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다음 날 문상객들 사이에서 신부 유리는 다시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눈을 좁혔습니다. 모두가 불쌍하다고 동정했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축복받아야 할 며느리의 얼굴은 어머니의 눈엔 완벽한 살인자의 가면으로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절차조차 직접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하는 모성의 의무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창구에서 돌아온 한마디는 그녀의 세상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사망 신고는 이미 등록된 혼인 배우자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혼인 배우자요? 제 아들은 이제 막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예요. 직원은 무심하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혼인 신고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서명도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 어머니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는 결코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획 하나, 점 하나까지 달랐습니다. 저희는 서류에 적힌 이름만 확인합니다. 위조 여부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죠.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끝났다는 것은 보험금과 상속, 모든 법적 권리가 단 한 사람,
신부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 내 아들은 처음부터 이 여자의 표적이었던 거야. 그 순간 마치 지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혼인신고는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든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건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니? 결혼식이 먼저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때는 단순히 성급한 아이구나 하고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미소는 결코 순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이 떨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이름까지 도용했어.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다 함정이었던 거야. 복도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발소리, 서류를 넘기는 종이 소리조차 잔인한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극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배우자분이 곧 사망신고 접수하러 오실 겁니다. 어머님은 더 하실 일 없으시네요. 사망신고마저도 그 여자의 손에 맡겨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와 절망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불타는 의지로 변했습니다.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어도 내가 반드시 벗겨내겠어. 내 아들을 죽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혼인신고라는 함정. 그것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짜여진 살인의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한 어머니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들의 생명보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돌아온 답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한 달 전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원래는 제가 수익자였어요. 아들이 직접 그렇게 했다고 말했었는데. 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기존 수익자가 어머님이셨는데 지난달 서류가 접수되면서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수익자는 신부 유리 씨네요. 총액은 5억 원이고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5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위조된 혼인신고, 도용된 서명, 그리고 이제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어. 내 아들은 처음부터 노려진 거야. 눈앞에 번져가는 분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집념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준비 시절, 어머님, 준영 씨가 보험을 더 크게 들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래를 대비해야죠. 그래. 젊은 사람이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 그냥 둘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네, 맞아요. 하지만 안전망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는 단순히 성실한 아이구나 하고 넘겼던 말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너무도 계산된 대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5억 원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험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 비틀거렸지만 결국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5억. 내 아들의 목숨 값이 고작 돈 몇 장이란 말이냐. 내가 웃으며 내 아들을 죽인 거라며 나는 끝까지 널 쫓아갈 테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 신부 유리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엔 그 눈물이 더 이상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은 내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바꾼 여우의 눈물일 뿐이야. 하지만 언젠가 그 가면을 찢어내겠다.
5억 원? 그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다. 며칠 뒤 어머니는 지인을 통해 보험회사 내부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 변경 내역, 수익자 교체 서류, 모든 것들이 너무도 교묘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수익자 변경, 혼인신고 완료 시점에 변경 승인, 사망신고 직전에 지급 심사 착수, 모든 과정이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쓰듯 치밀하게 준비된 설계도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사랑을 맹세하러 식장에 들어갔지만 그 여자는 살인을 계획하러 들어왔구나. 어머니의 머릿속에 결혼식 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신부 유리의 웃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올 때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아들이 쓰러졌을 때조차 눈물 대신 차갑게 속삭였던 목소리. 보험금은 곧 들어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5억 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은 돈에 팔린 게 아니야.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었어.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순한 비탄이 아니라 복수와 집념의 시작이었습니다. 5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범죄자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가운 대리석 복도는 냉기처럼 어머니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의 문패에는 부검 결과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라는 희망은 이미 사라지고 무엇이 나올까 하는 두려움만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부검 결과 상담실. 신랑의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내려앉았고 손끝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비소요. 독이라고요? 네. 흔히 농약이나 화학약품에서 추출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소 2, 3개월간 꾸준히 투여된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기억이 연속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준비 직전. 엄마, 나 요즘 속이 자주 쓰려. 밥맛도 없고 자꾸 토해. 그래? 병원은 가봤니? 위장약이라도 지어줄까?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유리도 요리해주고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야. 그때 어머니는 단순한 위장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서서히 몸속을 파고들던 독의 신호였습니다. 위장 출혈 흔적도 보입니다. 내부 장기에도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독을 먹여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이전 결혼식 준비 중 지난 몇 달간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부가 손수 요리해주겠다며 부엌에 서 있던 장면. 아들이 밥을 먹은 뒤 구토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그러나 늘 괜찮다며 웃어넘기던 아들의 미소. 이전 결혼식 준비 중. 엄마, 유리가 음식도 잘하고 나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은 독에 절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밥상 위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 그렇구나. 그 여자가 매일같이 내 아들에게 죽음을 먹이고 있었던 거야. 부검실 복도.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랑한다 속삭이던 입술로 아들의 음식에 독을 떨어뜨렸겠지. 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눈으로 웃으며 내 아들을 바라봤겠지. 악마!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닙니다.
살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확신했다. 이건 살인이다. 내 아들은 며느리에 의해 천천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조차 섬뜩했습니다. 오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목소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험금으로 채워질 미래를 기다리며 흘리는 거짓 눈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거야.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반드시 갚게 만들겠다. 부검 결과는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였던 결혼식장의 죽음은 사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랑을 받는 줄 알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 억울함을 밝히고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무너진 약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불길로 타오르는 싸움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희망처럼 사설 탐정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담배 냄새와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며칠 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이 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2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탐정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태민 사건. 첫 번째 남편, 김태민 씨. 10년 전 결혼 2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35세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서류에는 신문 헤드라인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가장,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사망, 아내의 슬픈 눈물.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면 며느리. 맞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수익자는 물론 아내였죠. 그 기사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그녀의 살인의 무대는 결혼이었어. 2번째 남편 이성우 사건. 탐정은 다시 다른 기록을 꺼냈습니다. 2번째 남편 이성우 씨. 결혼 석 달 만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불운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부검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단순한 지병으로 처리되었죠. 하지만 곧바로 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또다시 아내. 똑같은 패턴. 빠른 혼인신고,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녀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단지 남편만 바뀌었을 뿐이죠. 어머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된 아들 준영. 그럼 내 아들은 세 번째 희생자였던 거예요? 네.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사업 수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죽였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교활하고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미 2번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 보험금 3억 원, 두 번째 남편 보험금 4억 원,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준영 5억 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피 묻은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배우자가 아니라 희생양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고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무너진 약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쫓는 자의 눈빛,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드디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 시민, 그리고 사건을 지켜보려는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이 사건을 검은 과부 사건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오늘은 그 모든 시선이 하나의 판결에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신부 박지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마치 죄 없는 양, 억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눈가에는 은근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그 눈물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저 눈물, 저 표정, 다 연극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절대 속지 않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첫 번째 남편, 결혼 2달 만에 돌연사. 두 번째 남편, 결혼 3달 만에 의문의 뇌출혈.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사건의 피해자, 신랑 김준영 씨. 빠른 혼인신고,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남편의 돌연한 죽음. 검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손끝에서 가리키는 증거 자료들은 모두 신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긴장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정말 3명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의 신부, 박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을 잃은 건 저예요. 왜? 제가 살인자입니까? 저는 불운했을 뿐이에요. 불행이 제 삶을 뒤덮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방청석 일각에서는 동정의 기류가 번졌습니다. 정말 불쌍하다. 아니야. 저건 거짓이야. 다 짜여진 눈물이야. 법정은 찬반의 속삭임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때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검찰은 정황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직접 범행과 연결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검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지만 누가 넣었는지 직접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남편을 잃은 이 불운한 여성을 살인자라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것은 증거 없는 마녀사냥일 뿐입니다. 저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강했고 그의 손짓은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잠시 법정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의가 이뤄져야 해. 이 여자가 무너져야 해. 피고인 박지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직접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청석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돼. 3명이나 죽었는데 무죄라고. 역시 돈과 권력 앞에 법은 무력하구나. 안 돼.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제발 다시 봐주세요.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법정을 뒤흔들었지만
판사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부 박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세상을 조롱하는 듯 했고 어머니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버렸습니다. 저 미소, 저 표정.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널 무너뜨리고 말 거다. 법정은 혼란에 휩싸였고 오늘의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만 곧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정은 뜨거운 혼돈 속으로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돼. 라는 비명과 정의가 죽었다. 라는 절규가 이어졌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신부 박지연의 얼굴은 슬픔에 젖은 피해자의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 복도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언론사들은 검은 과부의 무죄라는 자극적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박지연 씨, 무죄 판결을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박지연은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언뜻 보기엔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자일 뿐이에요. 제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카메라 셔터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일부 시민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린 그 순간에도 입가의 근육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미소를 억누르는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복도의 한쪽 구석,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와 절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법정은 널 놓쳤지만 하늘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박지현의 눈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억울한 피해자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험금은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괜히 더 설치시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얼음 송곳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금 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녀의 자신감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뻔뻔한 악마 같은 게! 넌 내 아들을 죽였잖아. 하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내가 웃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증거 있나요? 법원도 저를 무죄라 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머니, 세상은 불쌍한 과부인 제 편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다시 억울한 피해자의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를 향해서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조롱하는 듯, 정의를 비웃는 듯, 그리고 어머니의 분노를 즐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절망이 아닌 더 강한 집념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웃겠지.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날 거야. CCTV와 각종 증거, 그리고 진실들이 언젠가 내 목을 조를 거다. 복도의 저편, 기자들 사이에 경찰 2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승자의 미소를 짓던 그 순간 경찰은 이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증거는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한남동의 한 경찰서. 한밤중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수사본부 안에서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박지연이 직접 독극물을 음식에 넣는 장면입니다. 이제 끝났어.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그 장면은 호텔 주방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박지연이 은밀히 작은 갈색 약병을 꺼내 신랑 준영의 음식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모습을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한 방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박지연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그녀는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거죠? 저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번엔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연기력으로 감정을 조작하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에요. 증거 조작이라고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법정에서 그렇게 울던 연기도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미소가 이미 카메라에 다 찍혔어. 며칠 뒤 다시 열린 재판정. 이번에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재판장은 무겁게 시작을 알렸고 검찰은 당당히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에 확보된 CCTV 영상입니다. 저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역시 살인자였어.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임을 넘어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부 박지연의 모든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연쇄살인,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 모든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나는 억울하다고요. 그러나 그 외침은 더 이상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 앞에 끌어내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기자들 또한 앞다투어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검은 과부, 결국 무기징역 선고. 법정, 정의의 심판을 내리다. 법정 한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영아, 이제야 얘 억울함을 풀었단다. 이젠 억울함을 놓고 편히 쉬거라. 엄마가 끝까지 싸워서 결국 너의 억울함을 풀어냈어.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이 사실은 냉혹한 살인자라면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미소와 순백의 드레스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순간 웃을 수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